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대성전, 유충열전, 홍계월전, 박시전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 영웅소설 속 영웅의 성별에 따른 소설의 양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김채원, 양서연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에 잦은 전쟁과 지배층의 횡포로 백성들이 대내외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웅소설이 크게 유행했고 많이 창작되면서 대중성을 확보했습니다.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를 조금씩 변형하여 소설이 창작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 영웅소설도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한국 고전 영웅소설 속 영웅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서사적 구조를 분석하고 특이점을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덧붙여 현대 우리나라의 영웅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고전 영웅소설 속 영웅의 모습과 비교하여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 고전 영웅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고전 영웅소설 속 영웅의 일대기는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합니다. 먼저 주인공은 고귀한 가문의 혈통으로 자식이 없음에 슬퍼하던 부모의 기자치성을 통해 신이한 태몽과 함께 적강하며 탄생합니다. 이후 모든 것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던 주인공은 어려서 1차 시련을 겪습니다. 보통 1차 시련은 부모의 죽음이나 간신의 박해로 나타나며 이후 지인지감의 주체인 구출자를 만나 성장하고 혼인할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시련이 찾아오고 주인공은 조력자를 만나 도술과 같은 능력을 습득한 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모든 갈등을 해소합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주인공은 이를 인정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한국 고전 영웅소설 중 가장 대표적인 소대성전, 유충열전, 홍계월전, 박시전의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대성전은 아이가 없음에 슬퍼하던 부부가 영보선 청룡사에 부처가 현신한 승려에게 황금 수천냥을 시주하고 소대성을 잉태하며 시작합니다. 그의 태몽은 청룡꿈으로 동해용자가 비를 잘못 내려 적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차 시련은 소대성이 10살 때 부모의 죽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에 부모를 잃고 유리결식하던 소대성은 지인지감의 주체이자 구출자인 이승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소대성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알아보고 이채분과 이어주어 그의 장인이 되고자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고 소대성을 못마땅해 하던 왕부인과 그의 아들들이 자객을 부려 소대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도수를 부려 자객을 처리한 뒤 이별시를 한시 쥐어둔 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청룡사의 노승을 만나 그와 함께 불경과 병서를 읽으며 능력을 키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며 노왕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채분과 제외하며 개인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충렬전은 자식이 없음에 슬퍼하던 유심과 장씨 부인이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충렬을 잉태하였으며 그의 태몽은 자묘한 대장성이 득제하여 적강하였으니 그를 애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유심은 간신 정한담의 계략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충렬은 어머니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상사도 알 수 없어 슬픈 마음으로 걷던 충렬은 지인지감의 주체인 강인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충렬을 성장시켜주고 그의 장인이 되었으나 또다시 간신 정한담의 계략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주인공은 2차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택룡사의 노승을 만나 천지간의 신통한 비법과 병서, 무예와 도를 닦았고 후에 전쟁에 출정하여 승리함으로써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국가의 원수이자 부모의 원수인 정한담을 제거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부귀공명을 누리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영웅소설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계월전에서 주인공의 잉태의 계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녀가 내려와 개와 가지를 주는 태몽을 꾼 뒤 주인공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장사랑의 난으로 인해 개월의 엄마와 개월이 도망가던 중 맹기를 만나게 되고 맹길은 개월의 엄마를 부인으로 삼고자 데려가고 그로 인해 개월과 개월의 엄마는 헤어지게 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개월을 여공이 발견하게 되고 그녀를 구출시켜 줍니다. 여공에게는 보국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개월과 보국은 함께 자라며 곽도사에게 배움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도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러던 중 개월이 병을 얻어 진맥을 받다 남장이 탄로나지만 천자는 보국과 개월을 맺어주고 둘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국의 애첩 영춘과의 문제로 둘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계월은 영춘의 행동을 군법으로 다스려 죽였고 이에 보국은 계월의 방에 들어오지 않으며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왕과 초왕의 난이 일어나 계월과 보국은 다시 출정하게 되고 전쟁을 하던 중에 보국이 위기에 빠지자 계월이 보국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본인의 원수 맹기를 죽임으로써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계월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박시전에서는 특별한 잉태의 계기나 태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자치성이나 어려서의 시련, 구출자를 만나 성장하고 혼인한 상대를 만나는 것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인인 박처사의 딸로 태어난 박씨는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친구 아들인 이시백과의 혼인을 하게 됩니다. 박씨는 뛰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박색이라는 이유로 남편 이시백으로부터 무시를 받습니다. 이시백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씨의 외모를 가지고 그녀를 조롱하지만 그녀의 시부인 이득춘만이 그녀의 재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피하당을 만들어 박씨를 두둔하고 보호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 박처사가 박씨에게 허물을 벗는 법을 알려주고 박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 됩니다. 이에 이시백과 박씨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후 박씨 개인에게 일어난 2차 시련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랑캐의 침입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기를 잇는 박씨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시백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를 보면 보통 남성 영웅소설은 분단과 결연담을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 영웅소설의 경우 여성에게 가지는 영웅의 갈등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충렬전과 홍계월전을 비교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계월전의 경우 당시 여성들은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던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장이라는 요소가 필수 불가결했고 이에 변장 모티프가 사용됩니다. 반면 유충렬전에서는 남장, 여장 등 변장 모티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웅들의 시련을 살펴보았을 때 홍계월전에서는 남편이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에 대해 계월을 질투하며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유충렬전에서는 뛰어난 배우자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홍계월전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유발되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유충렬은 적대자가 나라의 적이자 부모님의 원수인 정한담 1인이지만 계월의 박해의 주체는 나라의 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해결 또한 유충렬전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였다면 홍계월전은 전쟁을 두고 나라의 적을 처단하고 그 과정에서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 남편을 구하며 두 가지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또한 두 소설의 결말 역시 부귀공명을 누린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홍계월전의 경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즉 소설 속에서도 당시의 사회적 구조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영웅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고전소설 속 영웅의 모습은 신비로운 외관부터 시작해 비범한 능력과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영웅으로 그려졌다면 현대 영웅들의 모습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강한 인물도 아니고 외관이 신비롭지도 않으며 보통의 소시민 중 하나이거나 오히려 조금 어렵게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전 영웅 소설과는 달리 주인공의 성별이 무엇이든 성별을 통해 나타나는 서사적 구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대 영웅 드라마인 힘센 여자 도봉순과 영화 초능력자를 사례로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힘센 여자 도봉순은 현대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대대로 목의 유전의 괴력을 소유하였고 자신을 위해 힘을 사용하거나 잘못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힘을 사용할 시 능력이 사라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녀는 버스 사고를 멈추고 친구를 위험에서 구하는 등 의롭게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살인범의 계략에 빠져 힘을 잃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던 중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이 변하고 광채가 도봉순을 감싸며 힘이 복원됩니다. 이후 살인범을 잡고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여 행복한 여생을 살고 자신의 힘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며 드라마는 끝을 맺습니다. 주인공이 대대로 고귀한 혈통이라는 점과 위기의 순간에 하늘이 도움을 준다는 점은 고전 영웅 소설과 같지만 여성 영웅으로서의 가지는 차이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초능력자는 현대 남성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초인을 만나 소중한 일을 잃고 능력이 개화합니다. 주인공은 본래 뛰어난 신체 재생 능력이 있었지만 초인을 상대하며 점점 능력이 향상되고 초인의 정신 지배 능력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이후 초인과의 대결에서 초인을 이기고 불구가 되지만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보고 능력이 돌아오며 아이를 구조하는 등 여전히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이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전 영웅 소설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도 악인이 된 서사를 부여하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성 있고 악의 입장도 고려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고전 영웅 소설과 현대 영웅의 모습은 점차 변해왔습니다. 특히나 남존여비 사상이 사라지고 남녀 평등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현대의 영웅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이 가지는 차이와 그로 인한 서사적 차이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성이 가졌던 사회적 억압이 사라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영웅의 모습은 남녀의 차이가 없이 개인의 환경과 서사에 따른 차이를 더 크게 보입니다. 이에 앞으로 변해가는 사회 구조에 따라 더 다양한 영웅의 모습과 다채로운 서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 영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적강한 인물로 천상에서부터 주어진 운명에 따라 영웅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사는 조금 정형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 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방식을 달리한다면 같은 흐름을 가지더라도 조금 더 능동적인 영웅의 모습과 다채로운 내용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으로 나오는 인물 역시 본래부터 악이 아닌 악인이 된 이유나 환경 등을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악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악의 인물에게도 서사를 부여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은 같은 군담소설일지라도 한국형 영웅의 일대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그 모든 고전소설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형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앞선 네 가지 소설과 같이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거나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을 함께 나타내는 등 조금씩 그 형태를 변화시켜가며 한국 고전소설에 담긴 우리나라만의 정서와 함께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한국 고전소설 속 반영된 우리나라의 역사와 실존 인물의 등장,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서사 구조 등은 다른 나라의 소설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치와 중요성을 보다 더 널리, 나아가 세계에 알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제작하는 등 국내외의 구분 없이 한국 고전소설이 지닌 그 가치를 더 널리 오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대성전, 유충열전, 홍계월전, 박시전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 영웅소설 속 영웅의 성별에 따른 소설의 양상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